안녕하세요. 2025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강의를 맡은 저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요즘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자상거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케팅 부분이나 아니면 매출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을 뛰어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한 규정들도 꼭 유념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상공인이기에 앞서서 우리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꼭 유념하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 담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순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학습 목표, 그리고 왜 이번 법 개정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요. 6가지 유형의 그 법 개정 내용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벌써 지금 14년차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법률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왜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의 대상이 된 6가지 유형의 일명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번 법 개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6가지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 각 유형을 알아보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개선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눈속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지 이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다크 패턴,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통칭해서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유형의 다크 패턴은 이미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으로 제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그런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이 UI라고 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판매 과정에서 어떤 클릭을 한다거나 어떤 원하는 부분들을 체크할 때 가격 표시 방식이나 정기결제 모델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도 이번 법 개정 내용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얼마 전 이 다크 패턴에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유명한 인형이라고 하면서 이 인형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 마침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걸려서 이 인형이 도착했는데 인형은 안 오고요, 인형 옷만 배송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제가 구매했던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인형 사진이 있었고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품은 포함되지 않고 인형 옷만 배송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분명 그 가격은요, 인형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도 보면 인형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놓쳤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요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 물건을
보고 구매하기보다는 인터넷상에서 그 물건을 보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글씨로 본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지는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서비스만 포함된 것이지 실제 이만한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실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 눈속임 사례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추가 옵션이 장바구니에 추가가 되어서 내가 직접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지 않고는 구매가 되는 그런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배송비나 수수료 같은 부분들이 결제 최종 단계에서야 부과되어서 수수료로 청구된다거나 아니면 곧 마감이 됩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문구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너무 압박을 당해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메일 수신 거부 같은 거 대신에 유용한 정보를 받기 싫어요 라고 표시가 되어서 이거 내가 표시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고 의도들을 당한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소비자의 증언이나 후기가 나를 속였다거나 소비자가 계약 구매하기는 쉽지만 해지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지를 하지 못하게 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광고를 꼭 정말 유용한 정보처럼 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해서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를 좀 현혹시키고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한다고 하여서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이 눈속임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개정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이제 하나씩 그 주요 유형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숨은 갱신입니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가 유료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 이것을 우리가 숨은 갱신이라고 해요. 이 숨은 갱신 유형을 막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되거나 또는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이나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차이 등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결제 대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유료 전환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이 시행령에 또 따라서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고지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딱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전자상거래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 만약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료로 바꾸시는 경우 아니면 정기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 정기 서비스가 증액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유형은요. 반복 간섭입니다. 저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반복 간섭 때문에 귀찮아 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내용인데요.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필요 없으세요? 이것까진 추가 안 하시겠나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정신없이 클릭하다 보면은 나 필요 없는데도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반복 간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이런 반복 간섭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이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2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소비자가 이미 선택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 선택 결정을 변경하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다. 그 기간을 7일로서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숙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형 설명해 드릴게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입니다. 사이버몰을 통해서 가격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첫 화면에서 그 소비자가 이 재화를 구매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총 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마치 내가 이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는 데 드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3만 원이었어서 마치 내가 배송받고 실제 설치까지 하는데 모든 총 금액이 3만 원처럼 보여지지만 이거 배송비가 추가되면 4만 원이고 설치까지 하려면 10만 원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격이 공개되는 거예요. 다만 총 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에 표시 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잘 알린 경우에는 이 순차 공개 가격 책정에 이 금지되는 사유에서는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고지 화면의 예시를 좀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어떤 가격을 공개할 때 사실 처음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려면 좀 저렴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싶은 그 유혹이 들게 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으로는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배송이나 설치까지가 총 포함된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소비자에게 이 금액을 제대로 알리고 그래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2, 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 광고의 첫 화면에서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되는 그 총 금액을 잘 알려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총 금액을 표시 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린다라는 측면을 좀 유념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 옵션 사전 선택입니다.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은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딱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서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상품을 구매 계약 체결할 때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 때 미리 이 물건을 포장하는 선물 포장 같은 것을 선택해 놓는다거나 이걸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버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 선물 포장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선물 포장까지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가 특정 옵션 사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즘 소상공인 분들도 어떤 특정 물건을 팔 때 조금 더 개인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인 서비스 같은 거, 이름을 포함하는 서비스 같은 거 제공하실 때 있거든요. 근데 나는 각인 서비스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각인 서비스가 미리 선택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금액까지 미리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화 등의 구매, 이용,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미 청약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 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유형은요, 잘못된 계층 구조입니다.
잘못된 계층 구조는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할 때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시각적 차이를 활용해서 마치 특정 옵션이 더 좋은 것처럼 이 옵션이 더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항목의 크기나 모양, 색깔 등의 현저한 차이를 두어서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항목에만 시각적으로 효과를 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제일 비싼 이 옵션을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또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못된 계층 구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구조, 시각적인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구매, 이용, 계약 체결, 구매 취소나 회원 탈퇴 등을 할 때 선택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 선택 항목들 사이에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경우는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부문도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 같은 부분을 구축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취소 탈퇴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사이트 취소 탈퇴하는 버튼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찾기가 어려워요. 나 이제 이 서비스 그만 이용하고 싶은데 그만 이용하는 건 왜 이렇게 까다롭나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쉬웠는데 이거 해제 어려워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취소 탈퇴 방해는요. 재화 등의 구매 계약 체결, 회원 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해지 탈퇴 등의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한다거나 그 방법을 제한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 해지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지는 결국 정량적, 정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더라면 내가 가입할 때 들어가는 단계의 수나 들어가야 되는 링크의 수에 비해서 취소 탈퇴 해지 절차가 얼마나 더 복잡한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절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구매 취소, 회원 탈퇴,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6가지 유형의 다크 패턴 규제와 관련해서 위반할 경우에는요. 개정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온라인 다크 패턴의 자기 또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영업정지도 1차 위반 시엔 3개월, 2차 위반 시에 6개월, 3차 위반 시에 12개월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과태료의 경우에도 1차 위반 시에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 200, 3차 이상 시에는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업 운영하시면서 꼭 유념해 주세요. 오늘은요, 개정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6가지 온라인 눈속임 패턴에 대해서 개정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눈속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이에 따른 제재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운영하시려는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자상거래업 운영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가 소상공인 분들 사업 운영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개정전자상거래법 숙지하셔서 사업에 있어서 제재 받으시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